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3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넷째 주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주에는 금성토성 회합이라는 굵직한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보조로 만들어 버리고요. 기본적으로 내행성들한테는 약간 작은 모험이 될 것 같고 특히 금성한테는 조금 힘겨운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첫날 들어오는 거는 첫날은 아니고 맨 처음 들어오는 게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오전에 수성이 쉐아트랑 만나요. 자, 페가수스 자리 베타성이죠. 쉐아트는. 이게 이별은 수성이 쌍호궁에서는 데트리먼트 플러스 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한 쌍호궁을 드디어 벗어나서 백양궁으로 딱 진입해야 맞는데 백양궁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이 순흉성 쉐아트입니다. 순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순하게 흉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뒤집고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리한 조항을 못 보고 섣불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든가 혹은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날에 이제 약간 좀 험한 댓글을 달면서 약간 키보드 워리어 노릇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커뮤니티에서 활동 정지를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비해서 좀 과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수성 영역에서 잘 벌어지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 쉐아트라는 게 물에 관련된 재난 이런 걸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원양 항해 나갔다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중세시대 얘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독한 약, 뭐 항진균제, 무좀약 같은 거 있죠. 먹는 무좀약이나 혹은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약간 과량 복용했다든가 혹은 또 물에 관련된 재앙,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어패류 있죠. 요즘 3월에서 6월까지는 조금 어패류가 좀 위험합니다. 제대로 안 익히거나 익혔다고 그래도 이미 이게 그 세균이 증식을 해서 독소를 내보낸 그런 상태의 어패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고열로 익히면 세균은 죽지만 세균이 쌓아놓은 독소는 안 파괴됩니다. 안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한 음식은 아무리 데펴서 먹어봤자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술을 많이 먹어서 약을 너무 과용해서 혹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특히 물에 관련된 어패류 같은 걸 먹었다가 식중독으로 실려가고 뭐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일이 잘 벌어져요. 수성하고 쉐아트가 만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즘 뭐 시국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중환병상들을 지금 꽉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응급실 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쫓겨나올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안 아픈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날에 지금 수성이 엄청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빨리도 간다. 그래서 수성이 지금 거의 최대 속도입니다. 최대 속도. 그래서 거의 하루에 2도 가까이 가요. 그래서 3월 29일 새벽녘에 고래자리 베타성인 데네부카이토스랑 수성이 만납니다. 벌써 이쯤 되면 2도 후반 3도 초반이에요. 백양궁에서. 그래서 3월 28일 오후부터 3월 29일 오전까지가 데네부카이토스랑 수성이 만나는 유효 구간입니다. 자, 데네부카이토스는 표리부동원 흉성이긴 하지만 유독 수성하고 만났을 때는 제대로 쓰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어떤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때 정당한 요구, 나의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공론화시키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사람이랑 싸우면 어떠지? 이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트러블을 피하고 싶은데 귀찮아질까봐. 근데 이날은 결과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게 있으면 이날 하는 게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얘기를 안 했더니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 참다 못해 이제 위층에 찾아간다든가 혹은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뭐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 지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막 어긋나려고 그런 상황인데 돈은 묶여있고 물건도 묶여있고 미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한테 돈을 안 내는 상대방한테 돈을 낼 건지 계약을 깰 건지 오늘까지 결정을 해라. 확실히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완전 단도리를 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면 결과는 좋고 나한테 트러블은 좀 덜 벌어지는 그런 날인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정당성이 실리거든요. 타임로드 수성인분들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뭐 격식을 갖춰서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이게 되게 수성하고 대내부 카이토스가 만났을 때 딱 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는 게 딱 이미지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에도 딱 좋은 날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냥 구두로 전화로 얘기를 하면 호소할 수는 있어도 이게 기록으로 안 남아.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서로 확실하게 남겨둔다, 나의 요구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금성하고 토성이 거의 붙어 있죠? 예, 딱 29일 새벽에 보병궁 21도에서 금성이 토성이랑 회합을 이룹니다. 자, 이번 금토합은 어플라잉 세퍼레이팅 다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유효 구간, 이때는 확실한 유효 구간입니다. 그 전후에도 약간의 마진은 있지만 자, 한 일주일 정도가 유효 구간이 된다. 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러워요. 왜? 이 보병궁 21도라는 게 토성 사인의 화성텀입니다. 아주 흉하죠. 게다가 금성 입장에서는 자기의 도모살 디스포지터지만 근본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귀속이 들어가는 다른 섹트에 속한 흉성 토성이랑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뭔가 편하게 뭔가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되게 흉하고 험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금성은 되게 트러블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고 편하고 좋고 늘어져 있으면 좋은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금성한테는 이렇게 개빡빡하고 쌀벌한 분위기는 정말 위경련이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성토성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딱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소한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게 이번 금성토성의 어떤 주된 스토리입니다. 뭐 승진이 걸려 있다든가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빌려준 돈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빌려준 돈을 채무를 상환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귀찮음도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도 막 써야 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까운 시간까지 다 써가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과정이 너무 귀찮고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어정쩡한 입장에서 갈등하면서 내가 썼던 시간들이 다 버려집니다. 기회비용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아까운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은 어떻게든 꿋꿋하게 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꼭 손에 넣자. 이게 이번 타임로드. 그러니까 이번 금성토성 회합에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어떠냐?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금성 입장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도 이제 대놓고 갑질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모르는 척. 그러니까 타임로드 금성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안 되면 좆되는 거거든. 정말 아쉽거든요. 아쉽기 때문에 아쉬운 자가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마른 자들 앞에 두고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제가 목마른지 목이 마른지 아닌지 이걸 안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왜? 내일 아니니까. 내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의외로 되게 그 느긋하면서도 득의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금성토성 회합의 도수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전체 상황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제조를 한번 해보면 소위 말하는 금성 입장의 사람들은 100의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타임로드 토성인 사람들이 얻는 득의감이나 약간 좀 안도감 같은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그냥 끌고 가면 그러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근데 그 갑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얻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믿지는 장사입니다. 좀 비효율적이야. 근데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 혼자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갑의 입장이라는 게 되게 달콤하거든요. 뭐 그래도 관찰자 입장에서는 씁쓸하긴 한데 내가 뭐 타임로드 토서인 분들한테 자비를 베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유리하고 여유 있는 입장에서 별거 아닌 권한인데 이 권한 때문에 타임로드 금성인 입장인 분들은 되게 목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후후후 갑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권한 하나를 꼭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풍경.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절실한 민원인이 있는데 급하게 뭔가 등록을 해야 돼.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어쨌든 행정 그 법령에 명시된 거는 처리 기간 일주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4일 안에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읍수해야지. 담당 공무원한테. 읍수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딱 7일 차에 해줘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늦춰버리면 이 민원인 입장은 좆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은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 권한이지만 이걸 잡고 흔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유쾌하지는 않은데 근데 또 세상에 인간사에 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3월 30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는 금성이 남곡점이랑 회합을 맺습니다. 남곡점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는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서던 밴딩이라고 하죠. 근데 3월 30일에 금성이 그 남곡점에 위치한 도수를 정확하게 치고 지나갑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를 이번 금성 남곡점 회합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사실은 좀 거리를 둬야 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좀 마음이 찝찝하잖아, 이게.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뭐 둘이서만 저녁 먹는 일은 그냥 하지 맙시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서 선을 다시 긋는다. 여긴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거를 설정하고 서로 합의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대충 뭔지 아시죠? 어른들의 사정. 근데 그 거꾸로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돼. 뭔 얘기냐 하면은 호감이 있어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는 게 인간관계상으로 몇 달이 건너야 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힐 수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 몇 번은 겪어보죠. 근데 이날 그 거리를 좁히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반드시 뻑이 납니다. 어쨌든 리바운드가 터져요. 리바운드가 터지기 때문에 좋을 일이 없어요. 의도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딱 그 거리에 갇혀버리는 더 이상 옴쭉달싹 못하고 더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뺄 수도 없는 답답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고정궁에서 벌어지는 금성과 남곡점의 만남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같은 날, 사실상 거의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인데 3월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자정에 금성이 물병자리 베타성인 사달수드랑 만나요. 사달수드랑 만난 다음에 곧바로 데네브 알게디랑 만나. 데네브 알게디가 아마 염소자리 델타성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보통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 우연한 만남,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데에서 뭐 무슨 술집에 갔다가 원래 지금 코로나 시국은 안 되지만 원래라면 술집에 갔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랑 합석을 하게 된다든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그래가지고 또 뭐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날인데, 근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른 게 금성이 여전히 토성과 회합한 지 얼마 안 돼. 금성이 남곡점이랑 남곡점에 회합한 지 또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영향권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달수스랑 만나는 것도 속편한 인연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로맨틱한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이날은 그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학업이나 일이나 금전 관계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겨야 된다든가, 불편한 환경에서 한동안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면서 지내야 된다든가, 혹은 전혀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되게 좀 외롭게 상당 기간 버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달수드랑 금성이 만나는 게 처음은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그렇다 쳐도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번 3월 마지막 주에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곤란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좀 데미지를 덜 받죠. 자, 그런 식으로 잘 대처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3월 넷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